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건희 에세이에 보면은 니드의 덕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기업과 국가라는 그 리더죠.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고 국가의 차이를 바로 알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 어떤 결과라 하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결과가 이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는 편입니다. 국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 빨리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결과들이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 사여도 그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 위기가 오면요. 참 무서워요. 이게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때. 그때 기업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이런 우리 현재 살아가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둘 관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지금 세대에 이런 경제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한 정권이 어떤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거나 그리고는 아니면은 효율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어요. 이 지나친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이 정치는 또 특이하게요. 그 몇 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빚을 지면은 그 다음 목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책들 중에 참 크게 이제 미스한 것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층들이 이제는 점점점 줄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구조였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고 노인층들이 적은 구조였습니다. 참 좋은 구조였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수록 반대적인 그런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어떤 경제를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미리 옛날부터 잘 대비했으면 괜찮은데 예전에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기준으로 세운 정책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인식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기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생태계 구조상 기업들의 그 어떤 정보력과 현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밝아요. 기업들은. 그 정보력과 현실을 보는 눈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이어나가는데 절대 망하는 길로 가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지 않아요. 그리고 정책을 펴다가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조절해 버려요. 몇 번 그 어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 경영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빨리빨리 그래도 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는 참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이게 얼마만큼 바르게 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겁니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는 겁니다. 처절하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그런 리더는요, 한 나라의 정권을 맡고 있는 리더는 이런 기업들의 리더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옳다, 너희들은 내 시킨 대로 따라오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일이. 하지만 그 기업들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듣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들 기업들도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라와 기업들의 이런 공생하는 관계가 참 적절하게 잘 가면 그게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는요, 결국 안 돼요. 그 시장을 가만히 두면요, 그 비전문가들이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안 되는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요, 이런 기업들의 처절한 투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그 어떤 공평, 법을 탁 정하고요, 그들을 견제해 가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주고 그들이 잘 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살면 기업에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는 기업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서 일을 만들고 가면은 이 경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경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자꾸 흘러가는 거.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건전한 일을 주고 그들이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이 하는 것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 이 둘이 구분이 돼야지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에 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알고 이제 이런 부분을 그것을 소화하면서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또 잘 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